이번 시간에는 문희가가 약 60문항을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풀이법을 익혀볼 겁니다. 먼저 문희가가는 유형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 1은 하나의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문맥적 의미 4개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뜻이 굉장히 많은 순 우리말이 들어갈 때가 많고요. 유형 2는 오답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가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냥 아무 한자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해상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어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유형 2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냥 풀고 끝내지 말고 선지에 있었던 한자어 중에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 반드시 사전 찾아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약속! 문희가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독해 문제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이 2예요. 다른 것들은 정답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2가 아니라서 다 정답에서 제외돼요. 1번 보고 이거 오답이야. 2 봤는데 이거 정답이네? 확신이 들었으면 뒤에 선지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1 더하기 1은 2니까. 근데 문희가가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 더하기 1의 밑줄을 긋고 이것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문맥상 의미가 동일하려면 진짜 그 문맥이 동일해야 돼요. 지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선지에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에 2가 제시되지 않고 2에 가까운 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선지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뭐가 2에 가장 가깝지? 따져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돼요. 이런 문희가가 풀이법 대원칙은 일단 밑줄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는 거예요. 1 더하기 1 대체 단어 2였죠. 그리고 이 대체 단어를 선지에 대입해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에 따라 살면서 접해본 어휘 경험에 따라 1이 어려울 수도 있고 2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해주는 보조 전략을 몇 개 배워볼 텐데 첫째, 대체 단어는 가급적 순 우리말보다는 한자어, 영어, 수학 기호에서 찾아라. 왜 그래야 효율적인지는 문제를 풀며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보조 전략이 보조 전략으로서 문맥 속에서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대체 단어로 쓸 수도 있더라. 전략 2는 문장 구조를 비교하는 건데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타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을 노타 구조로 쓰이느냐 혹은 그냥 무엇 무엇을 노타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전자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라는 거고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이렇게 노타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그렇다. 그리고 호응하는 어휘의 상위 범주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다와 호응하는 반가움, 이것의 상위 범주는 감정이죠. 그래서 1번은 분함이라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고 2는 감정이 아닌 육체, 몸이죠?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 그럼 당연히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기억의 의미와 더 가깝겠어요? 호응하는 단어의 상위 범주가 같은 1번이 기억과 더 문맥상 가까운 의미가 되겠죠. 전략 4는 호응하는 어휘의 뜻을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사전에서 다이어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만들다를 보면 첫 번째 뜻은 물리적인 사물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뜻은 기관이나 단체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 뜻은 돈이나 일을 만드는 거고 네 번째 뜻은 틈이나 시간을 만드는 거고 호응하는 어휘의 뜻에 따라서 다이어의 뜻을 구분해놨죠? 또 이렇게 독특한 문장 구조에 따라서도 의미를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이 전략사에 대한 보조 전략으로 비례식 테스트와 반의어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이제 강의 중에 살펴볼 거고요. 꾸며주는 말 옮겨보기, 또 내용어냐 기능어냐에 따라서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헷갈리는 단어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청소년 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견해 차이. 이 둘러싸고의 대체 단어로 노타를 떠올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출제자들도 이걸 예상하고 아예 선지를 놓고 놓아 놓아 놓고 놓고로 만들었죠. 이처럼 대체 단어로 순 우리말을 떠올리면 선지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자어 중심으로 이걸 떠올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 됨대비를 중심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구나 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참고로 기억에 둘러싸다는 청소년 문화가 중심에 있으면 이렇게 뺀 걸 둘러싸는 거죠. 5번도 됨대미를 중심에 놓는다는 의미니까 이미지상 아주 자연스러워요. 반면에 다른 선지는 이렇게 노타라는 의미니까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이 둘러싸다와 호응하는 어휘의 범주를 살펴봐도 이 문화라는 건 추상적이거든요. 됨됨이도 추상적인 거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이 중매장이나 콩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기억에 둘러싸다랑 문맥적 의미가 아주 멀고요. 1번과 4번은 이미지가 이렇게 툭 놓는 이미지라서 이렇게 중앙에 두는 이미지랑 또 의미가 다르죠. 다양한 전략으로 정답이 5번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2번,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대체 단어로 한자어 계산하다를 떠올렸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어요.
답을 계산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주 자연스럽죠? 참고로 4번과 같은 용례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구한다와 호응하는 단어의 의미가 동의, 이해, 양해, 협조 이렇게 쓰는 맥락이 있더라. 자, 그리고 3번 조건하의 원리에 따르면 대체 단어 뭐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의거하다 있죠? 근거하면 이러한 원리, 원칙, 법에 따라 이것에 의거하여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1번은 문맥은 무엇 무엇을 가진다인데 선택지는 그냥 무엇을 가지다니까 문장 구조가 다르고 3번도 뭐뭐라고 본다인데 선지는 무엇을 본다니까 문장 구조가 달라서 의미도 다르겠거니 4번은 마이너스적인 병을 얻는 건데 디귿은 뭔가 효율성 플러스인 걸 얻는 거죠. 호응하는 어휘의 뜻이 완전히 다르고 범주도 다르고 5번 이 바꾸다가 시험에 곧잘 나오거든요. 지문에 바꾸다는 이 대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선지에 바꾸다는 뭐예요?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4번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는 뭔가 물리적인 대상이고 여기서 지나다는 통과하다라는 한자어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 공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적절해서 1이 정답. 감정, 정어, 오는 점, 고비 이런 건 물리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참고로 지나다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1에서 4의 지나다는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 반면에 5번의 지나다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뜀틀 점프하듯이 지나는 거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5번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항목은 뭔가 추상적인 거죠. 그리고 넘다는 어떤 기준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A의 이미지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1번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데 이렇게 자정을 넘은 거죠. 그래서 A랑 가장 가까운 게 1번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도 보긴 해야 돼요. 큰 산을 넘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물리적인 대상이고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다 이건 그냥 어떤 선을 통과해 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 앞서 배운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4번 고비를 넘는 거 역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이번에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이에요. 5번 물이 넘는 거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따졌을 때 A랑 가장 가까운 건 1번이더라. 6번 이러이러한 집단적 논리가 바로 제의였다. 여기서 바로는 수학적으로 등호고 영어로는 the very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거.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2번밖에 없고요. 7번 이것저것과 같은 주제도 보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이런 식의 포함교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과 동일한 게 1번이에요. 소화제는 것에 포함되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다 포함할 수 있죠. 8번 미국은 관련 생산에 있어서 쿠바보다 떨어지다. 여기서 떨어지다는 이 부등호죠. 부등호.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부등호인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9번도 태종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여기서 미치지도 못한다. 이 부등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대상과 부등호의 의미를 가진 것은 1번밖에 없고요. 10번 유치하다. 예금, 자본 다 돈이죠. 호응하는 어휘의 뜻이 비슷합니다. B의 희박하다와 호응하는 관념 그리고 2번의 자립심 이거 다 마음, 생각과 관련된 것들이죠. C 떨어지다 또 나왔습니다. 어떤 비교 대상과 견주어 봤을 때 부등호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C나 3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 성과, 결과, 승리를 거두는 거 호응하는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니까 이 거두다의 문맥적 의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입씨름은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죠. 호응하는 어휘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 11번 이름이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명하다, 명성을 얻다,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다, 산채 비빔밥으로 유명해졌다, 바둑 신동으로 유명해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다. 근데 4번의 이름은 뭐예요? 진짜 네임이죠?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가장 멉니다. 참고로 제가 출제 예상하는 문맥적 의미 중 하나는 어떤 구실이에요. 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절 스토킹하지 마세요. 이때의 이름은 구실이란 뜻입니다. 12번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서 이름을 얻고 유명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래서 3번이 유명하지 않은 신설병원 같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장 적절합니다. 앞의 11번이랑 거의 출제 의도가 똑같죠. 13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 문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공장에서 7m인 제품 생산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부 다 7m인 경우겠죠. 하지만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7m가 되는 것은 어렵다. 이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를 찾아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게 1번밖에 없습니다. 14번은 대체 단어를 선지에 넣었을 때 적절한 게 2번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유형 2 문의가가는 대체 단어로 꼭 한자어가 아니어도 선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4번은 이 높이다와 호응하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는 추상적인 거고
다른 건 물리적인 거니까 호응하는 어휘의 범주가 완전히 달라서 이 높이다의 문맥적 의미도 다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바꾸다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서 뜻을 몇 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뜻은 교환하다, 두 번째 뜻은 교체하다. 이게 교환이고, 교체는 이렇게 하는 거고, 고쳐서 다른 것으로 만들다, 달리하는 것은 이것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뜻이 몇 개 더 있는데 요 1, 2, 3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 1-1 문맥 속에서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활용하기. 패러프레이징이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계속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해도 측면에서도 어떤 개념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채롭게 표현해 봐야 독자한테 그 개념이 온전히 더 잘 전달되겠죠. 특히 이러한 반복 회피는 영문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conceived의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the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conceived가 pregnancy랑 같은 뜻이겠구나. 즉 나는 임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나 그 임신은 conceived를 받고 있는 거죠. 유산으로 끝났다. 그래서 conceived의 명사형 conception은 pregnancy랑 뜻이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프랭크란 단어 몰라도 뒤에서 프랭크를 such tricks라 그랬으니까 이 프랭크의 의미는 장난이랑 같은 말이죠. 즉 그는 자신의 장난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장난이 아주 짜증난다고 생각했다. 이 벗을 통해서 두 단어가 반의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이런 식의 파악 훈련을 잘 해두면 대학 가서 영어 원서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방금 살펴본 두 예문은 영어순회의 저자 김용로 선생님이 쓴 문맥순회에서 가져왔습니다. 23학년도 구평 아도르노 지문, 제가 패러프레이징 프랙티스라고 아예 얘기했죠. 여기서 규격성은 표준화됨, 다르지 않게 됨으로 패러프레이징 돼 있고요. 환원이라는 단어는 통일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 이건 일정한 형식이 없는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영문 번역식 인문지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계속 같은 말 반복하네 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어요. 어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역설하다, 그때 뒤에서 이거를 강조하다라고 패러프레이징 했죠. 역설하다의 뜻 뭐예요? 강조하다, 뜻을 힘주어서 말하다. 적절하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죠. 18번 가볍게는 운동을 가볍게 한다는 거고, 읽다 보니까 운동 강도가 낮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아직 병중이니 운동 강도가 낮은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게 정답 19번 여기서 덧붙이다가 부로 패러프레이징 됐어요. 덧붙일 부. 그래서 이 부에 주목하면 이 부가 하는 이 적절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참고로 1번에 수취하다, 이거는 호응하는 단어가 서류나 물건이어야 돼요. 뭔가 물리적인 거. 근데 A와 호응하는 것은 어떤 발언이죠? 제안. 이 호응하는 단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맥상 거리가 멉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문장 구조 비교하기. 똑같은 서술어 Z인데 문장 구조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면 이 G1, G2, G3의 문맥적 의미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매 선택해서 문법 공부한 학생들은 문형 정보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가 죽었다, 그께서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도 죽었다, 그만 죽었다, 그만이 죽었다. 문형 정보를 추릴 때는 전부 가로 나타내고요. 물론 최종 단계에서는 주어부를 생략하긴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주어까지 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벌을 피했다, 처벌은 피했다, 처벌도 피했다, 처벌만 피했다, 처벌만은 피했다. 이거 다 문형 정보로 나타낼 때는 을로 나타냅니다. 를. 이러한 문형 정보는 필수적 문장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필수적이란 말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필수적 문장 성분이라고 하더라. 20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문형 정보란 거 어떻게 추출하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추출하는 겁니다.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제외하면 민수가 조용하게 지낸다죠. 그래서 게 밑에서도 할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신다. 그래서 예문 살펴보면 요즘에 노년에 이거 없어도 말이 돼요. 근데 조용하게나 편하게를 지내면 문장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민수가 조용하게 지낸다, 할아버지가 편하게 지낸다.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들 추려보면 개가 되죠. 근데 문법에서는 주어를 제외하고 가를 제외하고 개만 남기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 주어까지 다 살려서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선지 보면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문형정보 으로 척들에서 정답. 2번은 주어가 무엇에 넘어간다. 주어가 무엇에 넘어간다니까 개가 아니라 애가 들어가야 되고요. 주어가 땡땡어와 다투다. 주어가 땡땡어와 다투다니까 애가 아니라 와. 4번은 주어가 땡땡에 딸려있다. 주어가 땡땡에 딸려있다니까 으로가 아니라 에. 5는 주어가 땡땡에서 빠지는 거고 주어가 땡땡에서 빠지는 거니까 에서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간단하죠? 이런 방식으로 선지의 문맥상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21번은 필수적 부사어, 하여튼 없으면 안 되는 거 찾으라는 건데 1번 삼촌과 없어도 되고 2번 공원에서 없어도 되고 3번 몽둥이로 없어도 되고 4번은 오후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가 아닙니다. 근데 5번은 둘 다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이 필수적 부사어만 짝 져서 정답. 자, 22번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의미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다르면 의미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00% 그런 건 아니다. 여기서는 간섭하다가 예외로 정답이었습니다. 에 간섭하는 거랑 을 간섭하는 거 문형 정보,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23번도 문형 정보 하나가 빈칸인데 여기서 땡땡을 땡땡과 예문 하나 있죠? 땡땡을 땡땡과 더하다. 과가 없을 때 그냥 을만 남아있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다.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라. 여기서 숫자들 복수죠. 그러면 요 예문에 해당하는 문형 정보가 없는 거죠. 문형 정보 뽑아보면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을 더한다. 무엇 무엇에 을 더하다. 따라서 2번은 적절합니다. 엄매 선택 안 했는데 문법 공부 너무 많이 하나요? 이거 문희가가 풀기 위한 아주 기초 작업이니까 화작 선택했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치르다의 문장 구조는 이에게 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찾아보라는 건데 깔다, 에 이건 적절한데 뜻이 적절하지 않죠? 젖혀서 벌리는 건 우산을 펼치는 거죠. 스치다, 이에 스치다니까 구조는 잘 뽑았는데 스치다는 세게 닿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 이 맡기다, 이에게 을인데 지금 에게가 빠져있죠. 따라서 문장 구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푸다, 이에서 을인데 여기 을이 빠져있으니까 역시 적절하지 않고 5번 이을으로, 이을으로고 뜻도 적절해서 5번이 정답. 이걸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볼게요. 25번 발라의 구조를 보면 땡땡에서 땡땡을 발라내는 거죠. 똑같은 구조 찾아보면 땡땡에서 땡땡을 발라내다 5번밖에 없죠. 26번 땡땡이 땡땡에 고르다죠. 땡땡이 땡땡에 고르다 1번밖에 없어서 정답. 땡땡이 땡땡에 나오다, 땡땡이 땡땡에 나오다 1번밖에 없어서 정답이고요. 28번 땡땡이 땡땡을 땡땡에 맞추는 거죠. 땡땡이 땡땡에 땡땡을 맞춘다. 문장 구조가 유일하게 일치하니까 정답. 29번 뭐뭐 다고 치자, 가정하자. 문장 구조 보면 다고를 갖고 있는 게 4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30번 채권을 가지다랑 애을 가지다랑 문장 구조가 다르죠? 제끼고 2번은 어떤 문장 구조가 다른 것 같은데 의미를 따져보면 대금을 받죠. 누구에게서? 회사에게서. 이게 생략되어 있을 뿐 사실상 문장 구조가 같더라. 참고로 여기서 받다, 대체 단어 수취하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편지를 수취하다, 돈을 수취하다, 어떤 물건을 수취하다. 여기서 생기다는 추상적인 문제냐, 물리적인 상가냐, 호응하는 어휘 범주가 완전히 달라서 적절하지 않고 뒤에 묻다는 따진다는 거고 4번은 진짜 몰라서 물어본다는 거고 31번 통해보면은 둘 다 문장 구조가 을을이에요. 둘 다 을을인 거 찾아보면 5번밖에 없네요. 전략 3. 호응하는 어휘의 상위 범주 비교하기. 호응하는 어휘가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물리적이냐 사회적 심리적이냐 직설적이냐 비유적이냐에 따라서 요 서술어들의 의미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호응하는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최초에는 공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쓰이던 것이 확장되어서 시간적 의미로도 쓰이고 더 확장되면 추상적 의미로 발전됩니다. 이거는 영어나 국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17학년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간과 관련해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 원래 공간상 가깝단데 이게 확장되어서 시간적 의미도 같죠?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방문하겠다.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추상화됩니다. 사실에 가깝다. 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몸을 통해 익힌 그러한 인지가 추상화되어서 이런 식의 용례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선지 보면은 1번이 정답, 33번은 밑줄 문제로 쓰이는 다이어에 대한 개괄적 정보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은 기역, 니은, 디귿과 각각 B, A, C가 대응이 되어 중심 의미에서 확장되는 거,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의미였는데 정신적 추상화된 의미로 확장이 되더라. 35번은 불타다의 의미 확장인데 진짜 물리적으로 불 붙어서 타는 게 이제 비유적으로 진짜 파이어가 아닌데 불타는 노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2번을 제외하면 다 뭔가 비유적으로 쓰인 건데 2번은 진짜 하나 둘 손을 꼽는 거죠. 이건 비유적인 게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36번 호응하는 어휘를 다 비교해보면 B가 가장 이상합니다. 비바람이 치다, 번개가 치다, 서리가 치다 이런 건 다 가능한데 몸서리는 기상현상이 아니죠. 뭔가 비유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주의 뜻이에요. 따라서 2번이 정답. 참고로 서리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슬이 맺히고 거기서 온도가 더 낮아져서 얼어붙으면 그게 바로 서리입니다. 37번 반가움의 범주는 감정이죠. 여기서 감정에 해당하는 것은 1번밖에 없고요. 38번
짙었다와 호응하는 경향은 추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가능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감각 가능한 거죠. 따라서 1번이 정답. 39번 높다와 호응하는 효율은 상대치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의존도가 상대치, 비율이죠. 높이는 절대치이기 때문에 2번의 높다보다는 기억과의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전략 4. 호응하는 어휘의 뜻 비교하기. X와 X-의 의미가 비슷하다면 Z와 Z-의 문맥상 의미도 가까울 거예요. 반면에 호응하는 어휘의 뜻이 완전히 이질적이라면 이 Z의 의미도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40번은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국인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조성, 만들어서 이룸 한 번 더 나와서 언급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장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호응하지 않아요. 뭔가 나쁜 거, 과소비를 조장한다, 위화감을 조장한다 이렇게 호응하는 단어의 성격이 정해진 어휘도 있더라. 41번 이거 호응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매칭시켜보면 돼요. 분위기는 추상적인데 기억은 사물 물리적인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조합 이거 기관이나 단체니까 니은의 뜻으로 쓰였고 경미는 돈이니까 디귿의 의미이고 짬은 시간이니까 리을의 의미고 오 문형정보 보면 을, 개, 도록이죠? 를, 개 따라서 적절합니다. 42번 의무와 부담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진다의 문맥상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예 진다는 부담한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43번 아이디어를 얻다, 지혜를 얻다 호응하는 어휘의 의미가 비슷하죠? 구조도 땡땡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땡땡에서 지혜를 얻다 그러니까 역시 적절합니다. 44번 이 빠진다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건데 이 순환 논리가 일종의 문제죠. 부정적인 혼란에 빠진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문장 구조가 맞지 않고 또한 5번은 이 비교 대상이죠. 떨어지다, 미치다, 빠지다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을 갖는 순 우리말을 굉장히 자주 출제해 왔어요. 45번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 실험의 결과가 나온다. 둘 다 결과니까 나우다의 문맥상 의미도 가깝고요. 46번 서류나 도서나 다 종이고 자금, 재원 다 돈이고 4, 5번도 대충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3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손익이라는 말은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표현하기 때문에 손익이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손해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은 그냥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더라. 47번은 여기서 실말이란 근거를 바꿔도 각 예문의 뜻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다의 문맥상 의미도 아주 가깝고요. 48번도 찾다인데 방법을 찾다, 대책을 찾다 호응하는 어휘의 뜻이 아주 밀접한 만큼 찾다의 문맥상 의미도 아주 가깝습니다. 전략 4-1은 비례식 테스트인데 이것까지 시험장에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Z하다의 뜻이 비슷하다면 X와 Y의 관계, X-와 Y-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49번 보면 경찰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범죄자가 도망갔다는 거겠죠? 경찰이 손을 뻗치자 범죄자가 설 곳을 잊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중소기업이 도망갔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얼추 성립하죠? 따라서 정답이 4번입니다. 50번 문장 구조나 호응하는 어휘의 성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4번 사소한 일과 중요한 것의 관계가 수험 생활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발휘하는 그런 관계랑 비슷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수험 생활에만 매달리면 재능 발휘할 기회를 놓친다. 많은 인재들이 사소한 일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자연스러워요. 51번은 그냥 가운데를 중에 라는 대체 단어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보면은 적절한 게 1번밖에 없어요. 혹은 이런 식으로 여럿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략 4-2는 반여 테스트인데 어떤 단어가 다이어라서 의미가 여럿일 경우에 그 의미에 따라서 반여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문맥상 의미와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뺐다와 적음을 빼다 이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지를 살펴보려면 반여를 떠올려보면 돼요. 차를 빼다의 반여는 차를 대다죠. 근데 적음을 빼다의 반여는 적음을 들다예요. 대다와 들다만큼이나 이 두 개의 빼다는 어휘의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쭉 찾아보면 5번이 정답인데 이번 경기에서 그를 빼다 반이어 너타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죠. 따라서 가에 들어가기 적절하고요. 들다가 있으니까 역시 나에 들어가기 적절하고요. 전략 5. 꾸며주는 말 옮겨보기. 이 A에 있다를 꾸며주는 말은 깜빡이에요. 잊었다가 탁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잊은, 있다를 여기서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다 앞에 전부 깜빡을 넣어보는 거예요.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깜빡 잊어서 나올 땐 잊었는데 지금 생각이 탁 났죠? 빡! 반면에 나머지는 깜빡을 집어넣었을 때 의미가 다 이상해요. 이거는 빡이 없거든요. 그냥 깜이에요. 깜 있는 거고 일은 깜빡 있는 거라서 1번만 정답. 54번 무엇을 읽어내는 하나의 거울이죠?
추상적인 의미의 거울인데 수식이 무엇을 읽어내는 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꾸민말을 집어넣어 보면 2번만 정답인데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읽어내는 추상적 거울이다. 자연스럽죠? 나머지는 무엇을 읽어내다 라고 넣으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추상적이 아니라 완전히 물리적인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지문에 나온 거울은 진짜 물리적 거울이 아니라 이런 식의 추상적 거울이더라. 55번 이 살지 않게의 뚜렷이라고 나와 있죠? 뚜렷이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게 1번입니다. 여기서 살다는 표현하다.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게 개성이 뚜렷이 표현되어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아주 적절하고요. 참고 생략 가능성은 사실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언매에 나와야 될 주제이긴 한데 혹시라도 어휘 문제에 나올까봐 제가 살짝 정리해봅니다. 쓰레기를 다 버렸다 해서 이 버렸다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하면 쓰레기를 다? 하고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밀린 숙제를 해치워 버렸다는 그냥 밀린 숙제를 해치웠다라 그래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는 벌써 가버렸다. 이건 그냥 그는 벌써 갔다 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진짜 물건을 버리다가 아니라 시원하다, 아쉽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화학 코팅 유리판이 만들어내는 뛰어난 영상 수준. 여기서 내는 없이 그냥 화학 코팅 유리판이 만드는 뛰어난 영상 수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2번 외에는 전부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2번에 내었다는 출제했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임이 달라서 정답이었습니다. 57번 좀 재밌는 건데 일찍이와 의미가 다른 것을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 일찍이의 이는 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1에서 4도 마찬가지인데 5번은 일찍이에서 2를 빼버리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5번의 일찍이는 그냥 일찍이란 뜻이 아니라 이전까지 라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58번 니은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사이가 한번 반복되면서 사이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여기서 사이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뜻이 달라지니까. 근데 2에서 5번까지는 생략을 해도 좀 강조는 덜 될지언정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1번 발을 옮겨 넣을 때마다 걸음마다 치마폭이 너풀거렸다. 이건 말이 되는데 그냥 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특정한 의미 효과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반복을 빼버리면 특정한 의미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요. 재미있는 한국어죠? 자, 끝으로 헷갈리는 단어들. 이건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보존과 보전. 보존은 훼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계속 상태가 일정하게 가야 돼요. 훼손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보전은 이렇게 지키다가 뭔가 훼손되거나 왜곡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끌어올려서 유지하면 이게 보전이에요. 이 사례들을 보면은 그 의미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음 이어인 다른 보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충이라는 뜻입니다. 손실을 보전해준다, 적자를 보전해준다, 보충해준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보존과 보전 1 구별하기 어려운 맥락도 있고 출제자도 이거를 대충 섞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기본적인 의미는 훼손하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면 보존이고 뭔가 나빠지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서 유지하고 지킨다. 이런 의미라면 보전 1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보존 관련된 예문을 잘 정리해뒀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59번 여기 보존 손상 없이 왜곡 없이 훼손 없이 그래서 보전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드러난 이거 말도 안 되죠. 문제는 쉬워요. 3번이 정답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땡땡시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쭉 정독하고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달관시하다. 이런 식의 용례는 아무도 쓰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고요. 61번의 정답은 등한시하다. 소홀히하다. 그리고 대비는 제가 전기추 1, 2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1번은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거고 문맥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손실을 프리페어하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인데 5번 잘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전가하다. 남에게 넘겨 씌우다. 배제는 우리 잘 외우고 있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63번 여기서 이론은 different opinion이고 C의 이론은 theory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동음 이어다. 64번도 역시 동음 이어 문제인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끝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반대말로서의 유리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따로 떨어지게 되다. 유리되다. 괴리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유리되다, 동떨어지다, 괴리되다, 틈이 벌어져 있다, 괴리되다, 괴리되어 있다,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시험에 곧잘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했고 이 강의 자료 정말 귀한 거고 저도 열심히 만든 거니까 잘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